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딱 봐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후공정 패키징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실적 저하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 하반기 들어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모회사가 SFA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SF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주로 알려진 CIS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설비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고체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요. 또 실제로 2차 전지 설비에 관련해가지고 북미 지역에 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대규모 수주도 확보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약간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SSD 모듈 신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단 SSD 모듈 이거 자체가 2차 전지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에도 발을 담글 가능성이 존재하는 섹터죠. 자,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포인트를 돌파할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5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이나 글로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의 낙폭을 오늘부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의 낙폭은커녕 연초 낙폭도 회복해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의 괴리율이 크다는 거고, 자, 코스피 지수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와 키를 맞추기 위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한 750포인트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를 맞추기 위한 코스닥 지수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반도체 때문에 좀 덜 빠질 거고요. 올라갈 땐 반도체가 따라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또 반도체에 발을 담그고 있고 또 2차 전지에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일단 지금 121선에 근접해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 반등도 121선 돌파 못하고 막혔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를 돌파할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밀렸지만, 자, 이번에 다시만 한 이 121선은 과거처럼 그렇게 돌파가 힘든 자리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을 여기 뚫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 그리고 241선인 3,600원 라인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 종목 보시면 일전에 121선을 뚫을 때 거래량을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무너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즉 시장지수 영향으로 무너졌던 거고, 시장지수가 회복을 한 만큼 이 종목도 다시금 3,600원까지 회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또 갭자리 많이 좋아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4,400원대 갭자리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며, 과거 차트를 또 봐도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 실린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들이 꽤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는데 만약에 윗꼬리를 너무 많이 뺀다거나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 터졌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을 봤을 때 윗꼬리를 조금 빼긴 했지만 장대 음봉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장지수 무너지면서 같이 따라 무너진 거거든요. 보시면 거래량 없이 되게 낙폭을 키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121선 위로 올라가고 241선 여기까지만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4,4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죠. 앞으로 시장이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구간 및 분할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린다?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아래 2,8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삼아서 잘 횡보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 박스권 3,1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월봉상으로도 낙폭이 이제 진정이 되고 아래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좀 긴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종목이 거래량 한 번만 제대로 붙어주는, 일평균 거래량이 한 30만 주에서 50만 주 사이로 나오는 해당 종목이 50만 주 넘어서는 거래량을 한번 보여준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해당 종목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120분봉 차트를 봤을 때 보통 우리는 위로 있는 장기 이평선은 저항이라고 합니다. 480 저항.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저항이죠. 그 위에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3,150원을 한 번에 돌파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밀렸다 갈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3,160원, 70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뭐 한 두어 시간, 한 4시간 정도, 120분봉이니까 한 2시간, 4시간 정도 버티는 걸 보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480 돌파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가 되게 친절하게 저 여기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좀 횡보 좀 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뚫자마자 올라가는 이러한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120분봉 차트로는 위에 저항이 있지만 60분봉 상으로는 480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라서 뭐 살짝 눌림 주는 척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의 신규 진입은 뭐 두 가지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3,150원 돌파하고 들어가던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현가부터 61선까지 3,000원이거든요. 자, SFA 반도체. 자, 매수 타점은 현가 매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3,150원 위에서 뭐 1거래일 정도라고 하죠. 1거래일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거나, 두 번째는 그냥 현가부터 해서 61선까지 밀릴 거 생각해서 그러면은 한 3,000원이죠. 자, 그럼 여기서 61선까지 밀린다라고 해봐야 마이너스 3%예요. 그러면은 현가부터 3,000원까지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시장은 일단은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첫 매수를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구간 안에서 한 비중 50%, 뭐 좀 더 쪼개서 할까요? 좀 더 쪼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가에서 그러면은 한 30%, 3,000원에서 20% 요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 3,000원 자리를 이탈했다. 그렇다는 소리는 시장 지수의 조정의 폭이 조금 있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해당 종목은 한 2,850원 정도까지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 있죠? 2,800원, 2,850원 라인까지도 단기 눌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마지막 2,850원 라인에서 50% 이렇게 매매 전략을 잡을 수 매수 범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자리에서 3,150원 위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3,400원, 현가 대비 거의 10% 가까이 되죠.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3,4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잡고요. 자, 2차 목표가도 뭐 별로 어려운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가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자, 2차 목표가는 3,6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차 목표가까지 갔는데 이 240선까지 뚫고 올라갔다. 만약에 이 종목이 3,650원 뭐 여기 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좀 많이 크게 열릴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480선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에 뭐 이 갭자리가 존재하는 4,4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차 목표가는 4,400원이 되겠죠. 자, 요렇게 잡아서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린다, 야, 그러면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막 진짜 크게 잘못해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600, 뭐 2,640선 이 정도까지만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조정이 나오는 경우일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다던가,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끝나서 막 이제 관세가 제대로 막 먹여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에 2,850원 라인까지, 2,800원 라인까지 이탈했다. 대응 손절가는 종가 기준 2,800원입니다. 2,800원, 2,750원 하죠. 좀 얼마 안 되니까.
자, 2,750원 정도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부근인 2,600원 라인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이탈 시에는 아까 2,850원 잡은 거 있죠? 2,850원에서 잡은 수량은 손절하시고, 그래도 남은 거 있죠? 손절하시고, 손절한 수량은 전저점 뭐 2,600원 라인이네요. 2,600원에서 2,650원에서 재매수하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차 목표가까지 3차 매수가까지 체결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목표가에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다 잡혔으면 여러분 평단 자체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3,400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목표가를 조금 수정하셔서 120일선으로 수정한다던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중요해요. 아무래도 반도체 패키징 쪽은 HBM 관련주보다는 삼성전자, 범용반도체, DDR5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SFA 반도체, DB하이텍, 두산테스나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던가 파운더리 관련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FA 반도체 흐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겨드린 이 전략대로 접근을 하시면 어지간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다뤘던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막 스파게티 반도체 맨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애착이 가는 종목일 거예요. 뭐 그래서 사실 제가 SFA 반도체만 말하면은 그냥 냅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매매 전략 잡아 드릴 테니까 이대로 매매를 하시면 또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또 매번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들 성공 투자하세요.